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좁혀서 말하면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드러난 양상만 보게 되면요, 뭐 이것은 사실상 서로 갈 길 제갓길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이 이번에 이 독대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뉴스를 쏟아냈는데,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말 크게 자부심 느끼고 있는 그 체코 원전 그 수출 관련, 이게 지금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언급도 거의 안 됐고.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요, 윤 대통령이 정말 각 잡고 던진 카드거든요. 그 의대 정원은. 그 누구도 못했던 것을 내가 한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벌써 집권 초기 그때 벌써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윤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한동훈 대표, 현재 여권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 대체할 카드가 있겠나, 그런 어떤 의문을 줍니다. 대체할 카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이제 찐팬이 되는 거고요. 대체할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겠죠. 그리고 용산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을 이제 이렇게 비판합니다. 적대적 관계가 되겠죠. 비한 반한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은 반한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친한도 일부 있지만 갈수록 숫자가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친한이었다가 다소 관망적인 그런 자세로 돌아서는 그런 유튜브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어쨌거나. 그리고 유튜브 기준으로는 소위 이제 우파 이념형 그 우파 이 진행자들이 많습니다. 채널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19은 전부 찐 우파에 가까워요. 찐 우파에. 그러다 보니까 이념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우파들하고 볼 때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거리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또 찐 우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보통 자유우파라 그러죠, 요즘. 자유우파. 자유우파로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맥은 갖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를 이렇게 뚜렷하게 입증할 만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믿기가 힘들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은 의심을 지금 던지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속에서 어쨌거나 유튜브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소수가 됐죠.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 언론 중에요, 조선일보,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인데, TV조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윤 대통령을 많이 체근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비판하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동아중앙은 벌써 윤 대통령 비판으로 들어선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보내고 나서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기 주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은 나왔다군요.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28% 정도 나왔던데, 그렇지만 내려가는 게 이제 일단 스톱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20% 나왔던 것은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한 20% 초반에서 이렇게 방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상이 된 차기 주자 여론조사,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걸로 당내 이제 그립감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새로운 양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 한국갤럽에서는 14%까지 떨어진 게 있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큰 여론조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24% 정도 나온 것도 있죠. 물론 이재명과는 2배 차이예요. 반 정도 되는데 그거를 좀 좁혀야 돼 일단은요. 자, 그걸 한번 이제 기대해 보고요. 그게 만일에 시원치 않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정말 이 용산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만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피봇 용산이 맡고 있다.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이죠.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현재 차기 주자로서 여권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1위다. 한동훈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가 흘러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동훈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농구할 때 그 센터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피벗 플레이라고 있거든요. 다리 하나를 이게 지면에 붙이고요. 이제 빙빙 돌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데 그런 피벗 플레이 한동훈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한동훈 측근들의 혹은 한동훈 본인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뒤로 조금 빠지시고 한동훈 중심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지 정권 재창출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용산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독대 이슈가 불거진 그 과정, 한동훈의 화법, 어법,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의 정치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언론에 이제 흘리는 걸 이제 이게 과연 누가 흘렸느냐 이걸 갖고도 난리를 쳤습니다만 이준석도 유승민도 그렇게 지금 견제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대 관련해서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직접 안 묻나 또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용산을 향한 그 어떤 워딩이 윤 대통령 스타일하고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친한계 의원 윤 대통령이 지금 그중근거에 있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걸 모른다. 세상 민심이 지금 뒤집어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지지율이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래 시즌2로 가고 싶나? 뭐 이렇게 지금 공격적인 말을 지금 던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 정해져 있죠. 현역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발언 수위를 요새 보니까 굉장히 올라왔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만 남은 바로 그 전 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봐야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이 속 좁다, 교활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용산 윤 대통령이 풀려고 손을 내밀었었다. 그런데 이 독대 파동이 모든 것을 다 또 무산시켰다.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화 기회도 안 줬다. 만찬을 했는데 단 한 마디도 못하고 끝난 만찬이었다. 그 건배사라든가 만찬할 때 뭔가 이렇게 당대표쯤 되면은 발언할 뭐 의무가 있는 거지 원래는. 그걸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끝내버렸죠. 윤 대통령이 혼자서 거의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우리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다 그래요. 혼자서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쭉 설명하고 이제 거기 참석자들은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답답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예전과는 좀 달리요 추가 독대를 바로 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지금 용산에 이제 그 불을 질렀어요. 자극을 했다 할까요? 이걸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말을 하는 방식,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계속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용산에서는 의심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를. 왜 저러나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자, 채널 A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자, 발언 기회도 안 주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아예 한동훈 대표가 거기 만찬장에 이제 있었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차단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무슨 어린애냐, 사회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그냥 말했어도 됐다. 그런데도 꼭 뭐 말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여기 이제 어린애냐 여기 이 말 속에는 배짱이나 강단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황에서는 뼈 있는 한마디를 때렸죠. 그럴 힘이 있으면은 야당하고 싸우라. 야당을 공격해라. 근데 이 말도 말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야당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걸 갖고 지금 때려야 됩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들의 비리 혐의를 갖고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서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싸우는 그걸 아마 기대할 겁니다. 이들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방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 대한 입장도 용산과 같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제 국민의 눈높이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참 접점 만들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선거가 큰 선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선거가 가마득히 이제 이렇게 미래에 있잖아요. 지방선거만 해도 뭐 아직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사람들이 좀 실망했다라는 것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당대표 되면은 야당을 박살낼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거든.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시간이 뭐 한 두어 달밖에 안 지났지만 앞으로 더 가도 이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김기현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깝깝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를 갖고 야당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지지율 관리도 좀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야당 대표와는 다른 여당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당에 대한 장악력, 그립감도 너무 없다. 저대로 가면은 당이 그냥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그런 인식의 측면에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싸워도 야당하고 싸워라. 싸워도 저들이 이제 궁지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공격을 해라. 그런데 한동훈이 원래 싸움을 잘할 줄 알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의외로 싸움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인지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용산하고 지금 너무 나갔다라는 게요. 지금 이 정도로 나왔죠. 이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명을 하거나 극복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사실 우파 유튜버들 중에 이거 이야기한 사람 많았죠. 저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이 아니고 너무 이게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원석이 끝내 이원석 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누군가 이원석을 추천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무시무시한 내부의 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 활개치는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어두워 보입니다. 한동훈이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강력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이 잘 해낼까 의심했지만 한동훈이 강하게 추천을 해 총장으로 발탁하게 됐다. 그 밑에 윤 대통령이 의리로 문 수사 안 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과의 관계를 이제 고려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추천 이원석 직무유기, 허민의 뉴스쇼. 자, 이 사람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 모두 깍이죠, 이 사람은.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중대한, 이게 화두입니다, 이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은 우파 안에서 지형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사실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파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한 대통령 배신했다 안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으로 이제 작용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원석,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있는데 이들이 내부의 적이다. 트로이의 목마다라고까지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뚜렷한 선명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게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어요. 자,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면담 요청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 이것을 언론에 알린 것을 관련해서 용산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알린 것을 갖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냥 참으로 비밀스러워야 되는데 1:1 관계 같은 이런 것은 말이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꾸 비대위원장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화법이 다르다. 문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찬 다음날 전화로 요청해도 될 일을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알린 것을 갖고 노발대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 뭉개고 간다? 용산은 달나라에 사는 거냐? 이게 이제 한동훈 혹은 한동훈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 이거 덮으면은 정권 붕괴한다. 차기 대선도 어렵다.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독대 안 할 정도로 민심이 한가하나? 독대가 뭔데? 독대가 이렇게 어려우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마치 용산으로부터 탄압받는, 견제받는 그런 느낌도 이제 던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일이냐? 불리하지 않는 일이냐? 이것은요, 오직 지지율이 말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한동훈이 이긴 거고요. 내려가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스탠스가 위험한 거죠. 오직 지지율만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다 동시에 올라간다? 동시에 내려간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립감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벗이 용산에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넘어오자면은 한동훈 대표만 올라가고 용산은 내려가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거나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당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자, 윤 독대 거절당하고 말할 기회도 못 얻은 한동훈 의도된 전략이다. 일부러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소위 이제 정치 평론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여기 보시면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끝나면 한동훈 대표의 당내 그립감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싸움이 현실화되면 무조건 윤 대통령이 이긴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에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도 탈당하는 순간 여당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칼자루를 쥔 것은 용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희생해 달라는 시기니 대통령이 독대를 할 수가 없다. 한 대표로서는 후속 독대가 없다면 당에서 쫓겨날 일만 남은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용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독대를 해도 안 해도 다 용산에 불리한 이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외부에 알리고 흘렸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만일 독대가 이루어지면 한동훈 대표가 이겼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럼 대통령이 무릎 꿇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돼. 독대가 안 되면은 용산이 한동훈을 탄압한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교활하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이슈는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언론에 알리면 안 되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했지만 용산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독대를 해도 안 해도 용산이 다 불리한 이슈예요. 이거는. 이미 그게 크게 불거져 있기 때문에 모르게 살짝 만나야 돼요. 독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독대를 했다 그래요. 용산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처럼 독대는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하고 독대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몰래 용산으로 쳐들어가서 세상 모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신청해도 잘 안 될 때는 그냥 가는 거죠. 뭐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직접 가잖아요. 가서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후속 독대를 재차 요청할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번 독대 논란으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일부러 요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전략이다. 용산 고사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요, 한동훈 대표에게 용산이 너무 높은 산임을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반감이 있음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두 사람 간에 이제 이 시너지 효과, 콤비 플레이는 이제 불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요, 항상 사이다만 마시고 살 수 없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은 시간을 두고 차차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지율이 관건입니다. 지지율이. 추석 때 아마 지지율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추석 그때 연휴가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추석을 또 쉬어야 되고 쉬었겠죠.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할 겁니다. 많이 해가지고 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다음 주에 많이 나올 거예요. 차기주자 지지율이.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용산의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노력을 해서라도 전화를 받도록 하여튼 어떤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신율 명지대 교수, 이분이 중립적 논평을 좀 하죠. 그러나 다소 보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도.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지려면 여당 지지율이 올라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나오기 때문에 독대 거부를 당하는 게 악재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여론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대통령을 상대로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당 지지율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만 좀 올라오면은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무너지면 이것도 안 통해요. 그래, 모든 것은 지지율이라니까. 요담 지지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리감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원래 당에 친한계 한 15명 좀 됐잖아요. 이들도 지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배인진 의원도 원래 친한계로 들어갔는데 요즘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이번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 여론조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 한 판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종의 어떤 추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 모든 것을 말이죠.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많죠. 약속 대련. 때리면 반칙 20년 형동성의 약속 대련.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과거에 나온 기사인데요. 1월 초에 한동훈 대표가 막 올라올 때입니다. 비대위원장 되고 막 올라올 때인데 마리 앙투아네트 터질 때 그때 무렵이죠. 자, 이때까지는 약속 대련 이야기도 많았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연 약속 대련일까?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속 대련이면요. 천하를 완전히 속인 거죠. 그럼 100% 성공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너는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연 두 사람이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검사인 너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워. 이런 방식 아니고는 안 통해. 나를 때려라. 우리 둘은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미리 내심서로 주고받았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